안녕하세요. 전라도 주마다미입니다. 오늘은 불면증 잠꾸러기가 되는 비법 김성학님의 책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연요법 불면증 치유 프로그램. 불면증 잠꾸러기가 되는 비법은 필자가 불면증을 극복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많은 이들을 돕고자 집필한 책입니다. 수면의 중요성부터 불면증의 원인, 다양한 불면증 개선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자연요법 불면증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필자가 불면증의 고충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것처럼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수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학님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1983년에 임상병리를 전공하였고 40년 동안 자연요법에 관심을 갖고 의학, 대체의학, 자연의학 등 건강 관련 도서들을 섭렵한 신분입니다. 뇌교육에 심취하여 명상 가이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강공서 및 직능 단체 100여 개 강연을 하였고 명상센터를 운영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노후 생애 대안학교 교육 담당으로 지식층 어르신들께 장수 비결 등을 전하였으며 최근에 신경계 공부를 통해 건강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서 늙지 않는 비법, 고통의 비밀, 치유 명상 등을 온 오프라인 등으로 전하는 1인 지식교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웃음아 너 나와라 내 활동 챌린지, 체질이 바뀌는 힐링 체조, 몸과 마음이 하나인 이유입니다. 불면증은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인데요. 이 책을 읽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불면증을 해소하여 잠을 잘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한 불면증 해결서. 밤의 불빛이 밝아진 만큼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습관적인 사람들의 뇌파는 잘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며 컴퓨터를 가까이 하거나 쉬는 시간마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 보니 뇌파 또한 떨어질 시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건조해지고 점점 수면이 줄어들어 건강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느끼면서 도움을 드릴 방도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불면증은 평소에 알려지지 않는 부분을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집필 내용 또한 생소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처음 접하는 부분들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각 장르별로 반복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연습하는 마음으로 보기 바라며 반복함으로써 생소하게 생각했던 자연요법 불면증 치유 프로그램이 조금씩 몸에 익히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불면증은 질병이라기보다 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갑갑함을 이겨내기 위해 약에 의존하거나 건강식품 등을 섭취하며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어도 불면증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고통들을 이미 수도 없이 겪었던 경험들이 있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고충을 더욱 가까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과 마음의 자연 치유력 회복력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엄청 몸이 피곤할 때는 잠이 보약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잠을 자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또 활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책 출간을 앞두고 불면증 개선법을 찾고 있는 독자분들께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불면증으로 인한 피해들과 열의를 담기보다 본인이 문제를 찾고 원인을 알게 하여 스스로 개선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몸과 마음의 상태가 건강해야 수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담아 신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부족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불면증 개선 방법들을 모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스스로 적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단순히 증상만 해소하는 것보다는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더 깊은 방법으로 적극적인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차원의 뇌활용법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 자연요법 불면증 치유 프로그램 요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볼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수면을 위한 잡생각을 줄어들게 한다. 세 번째, 수면 비법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 개선 효과를 얻게 한다. 반복으로 뇌 활동 능력을 비양시킨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삶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난 고통 후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환한 미소로 희망과 함께 기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면증 잠꾸러기가 되는 비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다양한 방법들이 독자들의 일상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수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책은 불면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부분과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다양하게 포함하여 실행할 수 있는 꿀잠의 비법을 담아 그동안 불면의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획기적인 개선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면의 고충에서 벗어나 움츠렸던 가슴을 펴게 하는 생명 현상들이 회복되고 일상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수면에 빠져들게 하는 최적의 지침서로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연 치료력을 발휘하는 방법의 양면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디 자연요법 불면증 치유 프로그램을 접한 이후부터는 필자가 불면증의 고충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것처럼 독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수면을 개선하고 보편적인 생활로 회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세포.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관리 일장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세포. 인간의 수명은 120살까지 사는 것이 정상 수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 내지는 자살 등으로 평균 연령이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기대 수명은 83.5세,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는 동안 인간들의 잠자는 시간이 수면의 13분의 1, 평균 8시간을 차지하는 걸 보면 우리 인생에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갓난아기의 경우 대사 작용이 활발하여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생에서 가장 많은 잠을 자게 되는데 이런 수면 시간 덕분에 체내 세포들은 더욱 활발하게 분열되고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왜 어른이 되어가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불면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수면이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몸과 마음의 기본이 되는 인간의 생명력과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한다. 건강의 개념을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 자료에 따르면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고 발표했다가 최근에 영적인 부분은 삭제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완전한 상태일 때 진정한 건강이다라고 발표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대인 중에는 스스로 건강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된다. 물론 부모로부터 유수한 유전자를 받았거나 주변 환경에 아무런 문제 없이 곱게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일상에서 건강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정기적으로 꾸준한 건강검진도 받으며 균형 잡힌 식습관과 다양한 운동요법 등을 열심히 실천하며 건강관리를 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철저한 금연금주를 지키면서 요즘에 관심도가 높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체지방과 근육량, BMI, 체질량 지수의 균형도 잘 맞추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과연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제가 남는다. 문화가 다변화되어 가면 갈수록 젊은 층의 생산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간 간의 교류하는 생활보다는 SNS에 소비하는 시간이 수면 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뇌파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건강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비단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손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생활하고 있다.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팔고 사는 것까지 손안에서 해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정신적인 작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 건강의 기본이 되는 인간의 몸은 참으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요소들을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구성을 컴퓨터에 비교하여 예를 들어본다면 몸은 하드웨어적인 것, 보이는 것, 기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음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양쪽 모두가 불편한 상태가 된다. 둘이면서 하나이며 형태를 달리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하나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조화이며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존재하며 끊임없이 생명 현상이 흐르고 있다.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는 보이는 물질을 섭취하며 보이지 않는 구성 에너지는 광, 파의 형태로 존재하며 무수한 변화를 반복하는 빛과 소리와 다양한 파장과 진동을 이루어 조화를 부린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다른 형태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건강해야 하며 또한 진정한 건강을 대변할 수 있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건강함이라 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행동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건강의 기본이 되는 향상성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거스르지 않는 에너지 연결과 흐름이 있을 때라. 에너지 흐름, 연결과 흐름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건강의 개념은 본질의 상태를 잘 지키고 성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둘이면서 하나로서 서로 음과 양으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으며 이러한 작용은 마치 파도가 일렁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공중의 에너지의 밀도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건강함의 실체가 된다. 생명은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으며 그 둘 사이에는 호흡이 있다. 이 셋의 조화가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셋을 느끼고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신경이다. 신경이 보고 듣고 촉감을 통하여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분은 신경 치료 전문가거든요. 몸을 만지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며 발음과 틀림을 바로잡는 것 또한 신경이다. 육안으로 보이는 신체가 있고 느껴지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으며 이 둘을 연결하는 것도 신경이다. 불면증을 이해하는 것도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이 정보 처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서두에 간단하게 인식시키며 넘어가게 되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에너지체로 되어 있으며 그 크기가 형태가 제각기 다르고 뇌의 장치에 따라 여러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언제나 생명의 에너지들이 변화무쌍함 속에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겪으며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장과 진화의 과정을 겪는 후 생명력을 다하면 에너지로 되어 있던 형체는 해체되고 소멸되고 사라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에너지는 다시 본래의 광음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에너지 법칙이다. 불가에서는 이런 것을 풍광수토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풍광수토, 바람, 햇빛, 물, 흙.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식물을 제외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내가 있으며 또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몸체를 유지하는 영양분을 섭취하여 생명을 연장해 간다.
공중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코로 들어와 몸의 세포로 쓰이고 비중력으로 다시 공중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땅에서 나온 보이는 에너지는 입으로와 중력을 받으며 항문으로 배출되어 다시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공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호흡기가 있는가 하면 땅에서 나는 에너지원을 받아들이는 소화기계가 있어 이렇게 흡수된 에너지는 대사 과정을 거쳐 근육과 골격 등으로 전달시키는 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 순환이 끝나면 다시 소변과 대변으로 분리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배설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에너지는 몸 안에서 또는 몸 밖으로 끝없이 순환을 계속하며 인간과 우주가 하나 되어 조화로울 때 건강한 몸의 상태가 유지되고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형상의 시작은 마음이다. 인간의 신체 안에는 보이는 육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끝없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오직 사람에게만 존재하며 보이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본 바탕을 마음이라고 말한다. 마음의 본 바탕 위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며 생각에 따라 여러 감정이 드러나며 그런 감정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 화학 물질에 의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그 현상은 곧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다. 어떤 물질은 가슴을 조여오며 고통을 느끼게 할 때도 있다. 심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감정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마음이 불편하다, 편하다 하는 것은 근원적인 제로 상태 위에 무엇인가 얹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마음의 본바탕, 제로 상태를 방해하는 그 무언가를 내리게 하여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 편안한 상태로 회복되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편한 상태가 본래의 상태이며 무언가가 올려져 있는 상태가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불편하다라는 새로운 것이 생겨난 것이다. 사람은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는 것으로 본바탕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의 근본 자리이며 그 이상도 그 야도 아니라는 것이다. 태어나는 모든 것은 생각 작용에 따라 변화무쌍함을 체험하게 된다.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며 생겨난 것은 또한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안 좋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다는 증거이며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은 외부적인 물질의 자극이 없고 충돌될 만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똑같은 정보라도 사람에 따라 자극의 크기가 다르며 하나의 정보를 큰 자극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자극을 받고 안 받고와 크기의 차이는 그 사람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패턴과 관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각자의 스트레스 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차이의 발생 원인은 뇌에 형성돼 있는 시냅스 작용인데 뇌에 형성돼 있는 시냅스가 저항하면 불편한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느끼는 감정이나 반응 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뇌에 자극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판단하여 기억 처리에도 그냥 휘발성이 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몸과 마음은 자유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몸과 마음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순환의 이치다. 자연에서 온 생명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이며 땅을 밟고 땅과 바다에서 나는 음식물을 먹고 공기 중에 산소, 질소 등을 들이마시면서 안팎이 자연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생명은 자연 법칙에 따라 스스로 태어나게 되지만 그 연속성은 남과 여가 합일하여 우대를 생산하게 되고 대를 잇고 수억 년 동안 인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명들은 육지와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자연의 에너지를 섭생하며 끝없는 변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뇌의 속성은 끝없는 창조이다.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감각신경이 대응하여 나서지 않기 때문에 느슨해지고 악화되며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뇌신경은 새로운 것에 반응하고 대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한다. 우리 뇌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다만 뇌의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인식하고 느끼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낼 뿐이다. 뇌를 사용하고 작동시키는 것은 오로지 내 주인의 몫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반복했을 때라야 뇌 세포에 크랩이 형성되어 에너지를 형상화시켜 나간다. 어떻게 뇌를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뇌 관리자의 책임이다. 내 신경을 좋게 하는 것도 내 신경을 나쁘게 하는 것도 관리자가 선택하고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작은 마음으로 이기심을 발동시키는 내가 있고 큰 마음을 내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서로가 좋은 윈윈하는 생산성을 발휘하는 내 관리자도 있다. 작은 마음과 큰 마음의 차이는 에너지 레벨이 달라진다. 에너지는 모두 같지 않다. 공존을 먼저 생각하는 뇌는 본인의 뇌 환경이 조화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평화의 호르몬이 상시 분출되고 있어 이타심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대 사회는 물질이 주도하고 있고 이런 생활이 만성화되다 보니 대부분이 물질 만능에 빠지는 구도로 되어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상 중 한 가지로 현대인들의 자세, 몸의 균형을 살펴보면 젊은 층일수록 상경추, 두부와 목을 이어주는 목뼈가 많이 고장이 난다. 상경추, 두부, 머리와 목을 이어주는 목뼈, 이거를 상경추라고 하네요. 상경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닌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본연의 모습을 놓고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몸을 움직여 힘들게 하는 일보다는 두뇌 활동을 늘려가며 수익성을 따지게 되고 그러한 고소득이 우선순위가 될 정도로 몰입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이치가 되어 고수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온몸의 신경을 사용하여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어 본연의 마음을 가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욕망이 마음을 가리게 되면 보이는 것보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1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그 열망이 몸을 망가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젊은 층에 이렇게 상경추는 어긋나기 시작한다.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 말처럼 한 곳에 몰입되어 가는 현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물질보다는 근원의 생명력의 가치를 찾고 작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의식으로 진화될 수 있는 이타심이 필요할 때이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본래의 마음은 양심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아프게 되어 있고 불편한 상태를 항상 체험하게 된다.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이 들어 알아차림이 둔화되고 퇴화되어 근원이 돌아가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상대적인 행복은 한순간이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의식으로 진화할 수 있어 인간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인간다움의 가치를 찾는 것인가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현실에서 보이는 이득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큰 가치에 의미를 두어 욕망의 본성의 자리를 가리지 않도록 노심초사 생명의 근을 깨우는 데 온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건강을 되찾게 되고 오랫도록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보편적인 가치를 함께 나누며 진정한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욕망을 놓게 되고 본연의 마음을 바라보며 바른 삶의 지표를 세우게 되어 더 나은 삶의 세계관이 펼쳐지게 된다.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 인간이 생명으로 지구별에 태어나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사망하게 되는 과정을 일생이라고 한다. 이런 인간이 생명을 다하게 되면 육체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 바디는 흩어지고 다시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다 동일한 과정을 겪으며 변화가 이루어진다. 인간이 고귀하고 위대한 것은 육체 너머에 인식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다.
그 영혼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영감이 뛰어나고 감각이 예민한 신경이 살아있다면 빛으로 존재함을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생명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복합체로 구성된 것이 생명의 가치이며, 이러한 것들은 그 생명을 다하는 순간부터 터지는데 본인의 마음 자리와 본연의 몸 자리가 있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순간, 몸과 마음은 혼비백산의 과정으로 터지게 되어 원래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귀 과정에서 둘로 분리된다. 마음은 밝은 곳을 향해 비상하고 백은 몸, 흙과 바람으로 흩어져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인간의 생명은 에너지체로 살아가는데 잘 살면 120년 사는 것이 정상 수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상 수명을 다하여 사는 동안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선천적인 기질이 있고 후천적으로 학습되어 만들어진 것들이 모여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가며, 이것들이 모여 자신을 지키는 중심 가치가 되는 관념이 만들어지고, 그 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사라지게 되며 무엇 하나 남는 것 없는 허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막상 본인의 변화는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마치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신생아의 순수한 영혼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되고 체험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보다는 획일화된 모습으로 모방하고 유행을 따라가며 살아가는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생명사슬로 아우르는 하나이면서 개체이다. 그리고 그 개체이면서 또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에너지며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도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삶의 가치관도 달라질 것이다. 일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다 보면 주위에서 "아이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무엇이 힘이 드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은 변화의 과정이고 잠시 잠깐이라도 느끼게 된다. 왜 사람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이것의 근원을 알게 되면 삶의 방식 또한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치를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될 만한 만큼 내 속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신경작용이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에 분포된 무의식 신경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몸에 통증 감각이 없다면 인간은 120살까지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신체가 보여주는 통증 신호에 대한 고마움도 알아야 한다. 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휴식 타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통증이 느껴지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수술대에 오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당장 통증을 피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당장 통증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정신적인 것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전문가를 찾아 증상을 치료하는 받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약물들을 살펴보면 신경 안정제가 많이 들어간다. 불면 증상도 마찬가지다.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이러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근원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 신체에 신경이 광범위하게 구석구석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며 하느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다. 몸에서 보내온 통증 신호 의미를 잘 알아차려 무조건 통증을 없애거나 피하려는 방법만 찾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를 갖고 휴식 시간을 맞이한다면 자연 치유력에 의한 회복 시간이 되어 몸은 빠른 속도로 좋아지거나 정상으로 회복되어 더 이상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통증은 신체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과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상태를 자제하라는 뜻으로 보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통증 신호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아, 그러네요.
제가 최근에 운전을 많이 했는데 오른쪽 무릎, 네, 오른쪽 무릎이 약간 통증이 왔는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C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생명체에 대한 안전함을 알게 된다면 불면증도 마음 상태에 따라 작용하는 자율신경계의 막강한 작용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약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일 것이다. 다만 휴식은 충분한 여유를 갖고 마치 큰 수술로 장기적인 휴식을 취하듯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휴식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몸의 균형이 깨지고 어긋나게 되면 회복 기간도 그만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반복되는 신호에 따른 병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병행하면서 섭생으로 조율해 나간다면 휴식 기간에 세포 또한 재생의 시간이 되어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대부분의 병증은 몸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자연 치유력이 부지런히 움직인 본래의 상태로 복원시켜 놓기 때문에 통증 시도를 받으면 무리되지 않게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의 여유. 개인의 가치관과 보편적 가치. 한 시대의 공동의 공간에 살아간다고 해도 모두의 가치관은 각각 다르다. 그것은 각자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명을 완전하게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패턴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완전함을 안전함으로 채워가려는 과정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 개성을 추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고 가장 많이 반복하게 되는 것들이 깊어질수록 점진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잘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자신감의 일치화가 되어가며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것을 지겨워하고 꼴도 보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될 수 없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자본주의와 자부심과 결과값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될 수 있도록 자존감은 높이고 높은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은 본인의 생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할 수 있다. 행복 또한 본인의 선택이며 선택에 의한 것들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그것들이 모여 가치가 형성되기도 되는데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나다움을 만들어가고 드러내게 한다. 나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개성이 있고 확고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움이라 이야기하기도 한다.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고 선택의 주체자로서 삶의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로서 좋은 정보를 기억 입력하게 되고 모든 것은 에너지의 순환 법칙에 따르게 되지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늘의 뜻에 따르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대응력이 가장 큰 높은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 남았네요. 또한 높은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양보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론 선의의 경쟁도 거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우러지게 하며 보편적 가치의 생활이 되는 복지를 이루게 하는 사회의 주도자로서 선봉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편적 가치에서 더 선한 영향력으로 정면을 돌파해야 할 때 바른 선택이 필요하기도 하다. 물질이 만능이 되고 돈이 안 되는 세상이 없는 것이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이 되고 돈이면 안 되는 세상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이 하던 일들을 하나둘씩 로봇들이 그 자리를 메꾸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꿈은 어디에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현재의 세계가 조용해지는 반면 다산 공간의 세계로 의식이 쏠리게 되는 이 시대가 되어 이미 이러한 가상 공간들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 간의 격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어린아이들은 이미 현실 공간에서 흙을 만지며
노는 시간보다 가상 공간에서 의식을 이동으로 손가락으로 버튼 놀이를 하는 생활이 일찍보다 시작이 되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뇌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재미와 흥미의 세계에 빠져 가상 공간의 놀이를 주된 활동으로 생활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세포들이 성장하면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도 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이런 의식 아동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동심은 사라지고 물질이 만들어내는 불확실한 생활들을 체험해서 체험하게 되어 인간의 전념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능동적인 삶보다는 수동적인 생활 방식과 성향이 모티브가 되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중독적인 충동 욕구에 빠지지 않게 되어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구태의연한 노파심이 생긴다. 이제는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원하는 정보는 무한대로 얻어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구사하느냐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여러 가지 예술적인 부분은 물론이며 이미 논문까지 출력하여 통과되었다는 설이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석박사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인체도 마찬가지다. 줄기 배형세포가 수술 효력을 능가하고 있고 무슨 병이든 예측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본인의 미래 상태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생명공학이 이미 진단을 내리고 있어 건강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알려주는 초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앞으로 획기적인 신정보가 아니면 책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미 AI가 인식한 내용이라면 반복해서 출간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대로 출력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누가 신정보도 아닌 구도서를 구매하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작가도 사라지고 선생님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사람이 설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 기성세대는 챗GPT를 활용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지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아련한 짐작이 생길 뿐이다. 몸과 정신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하고 싶고 쉽지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때 건강한 몸과 마음이 형성되어 간다는 점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다.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타인을 포용하는 힘도 건강한 세포에서 형성되어 나온다. 건강한 세포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적 현상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질의 가치가 인간 본성의 가치를 앞서가는 물질 만능주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뇌파는 비슷하게 다 연결돼 있기에 과거 생활했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이렇게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4차원 혹은 5차원 이상의 차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뇌의 가치이고 그 가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우선시되어 보편되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변해가는 현대인들의 뇌. 대만의 역사관에 가보면 양귀비의 그 시대 모습을 아름다운 조각들로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며 자랑 삼아 올려놓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마치 양귀비를 옆에서 보는 듯하게 명료하게 조각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저 얼굴이 어찌 천하일색 미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라고 할 정도로 현대 미인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대중적인 관점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다. 수십만 년 전만 해도 마을마다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삼사 모여 구슬치기, 딱지치기, 공치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술래잡기 등등 자연과 함께 동심으로 흙에 닿는 놀이를 즐기며 또래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어 어울리고 지니면서 함께하는 친구가 조금 모자라고 분별하지 않고 같이 나누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친구들 놀이는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자연과 함께하며 온몸의 감각으로 하는 놀이보다는 여러 SNS 플랫폼을 드나들며 전자파 속에서 빛의 변화를 보면서 각종 게임을 즐기며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왕따 문화가 필연처럼 확대되어 가고 선량한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어
치유도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 대상은 가리지 않고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먼저 가해를 선택하는 집단을 형성하여 선동하고 살아남는 방법으로 사건을 모방하기도 한다. 이런 결과들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뇌 형성에 장애를 주게 되고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법에 걸리게 만드는가 하면 역으로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오직 이기적인 욕망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간다. 또한 물질과 명예 앞에서 부모도 형제도 배제되고 오히려 오로지 부를 향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한계없는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물질을 쫓다 보면 사람 관계는 무너지고 끝없는 욕망의 늪을 걷게 되다가 어느 순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 극심히 찾아드는 애로움을 달래보기에 결국은 다양한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 현대의 문화는 중독도 과거의 현재 형태들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약물을 복용하여 약의 독성으로 특정 기능 장애로 단정 지을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과 쇼핑 등 특정 행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중독의 음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가 바뀌면서 이러한 다변화되어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지속적인 뇌 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과거의 건강에 대한 문제 우선순위는 성인병이라고 분류했던 것들이 지금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 자연이 담긴 음식을 먹던 것에 비해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마구 섭취하게 되고 자연 환경 속에서 함께 즐기는 문화보다는 고정된 자세로 지속해 행하는 생활 습관이 생기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안 좋은 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리에도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성적 위주로 경쟁을 부추기는 암기와 성적 위주가 아니라 성적 위주로 경쟁을 부추기는 암기와 주입식의 형식을 수용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의 환경에 적응하는 소수의 학생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내실보다는 외향적인 것에 치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 도파민이 부족한 생활을 강요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에 자아 성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 교육 제도로 청소년기를 보내다 보면 내면을 향하는 성찰보다는 외향적인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 점점 도파민을 감소시키는 환경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나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임 등에 더 많이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중독도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알코올, 니코틴, 게임, 성, 마약 등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 무의식적인 생활, 보상 심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뇌 관리 부재의 문제에 기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현대의학에서는 생활 습관병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현대의 생활 속에서 즐김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보상 결핍 증후군 등으로 분류시키기도 한다. 자아 성찰이 결핍되기 쉬운 현대 생활 속에서 도파민의 감소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 청소년기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 불안 심리로 이어지며 산만함과 충동적인 욕구 또는 분노 조절 장애 등이 대두되어 현대 사회의 큰 이슈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던 호르몬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듯이 도파민 분비가 감소되어가는 현대인들은 자연과 동떨어져 생활하는 환경에서 본인이 결여되기 쉬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급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얻으려는 치열한 경쟁의 사회이다 보니 신체 움직임은 갈수록 줄어들고 정보 수집에 몰입하게 되어 부동적인 자세를 원하는 만큼 내는 과부하 상태가 되어 여유가 사라지고 도파민 부족이 계속되는 다양한 정보 시대의 양면성의 하나인 주식이나 도박성 투자 등 복잡함에서 오는 불안 심리가 많이 증가하는 면이 있다. 또한 마음을 유혹하는 플랫폼들은 더욱 다양화되어 현혹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특정 행위들 또한 빠져드는 경향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불확실성 환경은 도파민의 결핍을 초래하게 하는 급변하는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물질보다 행위 중독이 많은 원인은 도파민의 결핍에서 오는 것으로 측정되어 가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먹을 것이 필요한 경우에 손안에서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등, 머리를 쓰지 않고 바로 해결되는 것들이 젊은 층의 간단함과 편리함의 행위로 중독되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많은 중독성이 보이는 것으로 게임, SNS, 쇼핑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나눠지고 더욱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터치 방식의 행동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빠른 대응과 복잡함을 해결하는 행위가 되므로 자꾸만 집착하게 돼서 그 단순성이 오히려 행위 중독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것, 좋은 것 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대감에 현대인들은 현실보다는 상상적 미래에 관심을 두고 반응하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새롭고 더 강인함에 매료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아 성찰에 눈을 뜨게 하고 본연의 가치관을 찾게 하여, 순간적인 도취감에 익숙해지더라도 인간 본연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평화의 물질 분비를 위해 행위의 집착이 현상만을 쫓는 것에서 벗어나 현실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궤도와 현재의 바람직한 취미생활이나 예술 등을 통해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순간적인 쾌락에 속결되어 오는 것들이 좋아 그러한 작은 계기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욕망과 현상만을 쫓는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메마른 삶의 형태와 요소들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몸과 마음이 건전한 방식으로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중앙적인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며, 도파민 부족으로 오는 행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요구될 만큼 현재는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기능이 장기적 시행 결여이기도 하며, 이러한 형태는 현대인들의 대다수 병적인 중독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독 현상이 오직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만 매달리게 되는 현대인들이 이제는 물질보다 어떤 행위라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올 수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 스스로 한 행동은 쉽게 조절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수익화의 일선에서는 뇌를 현혹하고 좋아하는 것에 빠지기 쉬운 유해 환경들이 매우 다양하게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확천금을 꿈꾸는 높은 목표와 허황된 욕심들을 조금 자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차근차근 한 발짝씩 나아가려는 생활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다량으로 얻을 수 있는 도파민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이 꾸준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한 과정들이 도파민을 관리하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면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면 시간을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평소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은 청소년은 9시간 정도, 성인은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적당히 자는 것도 피곤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뇌를 정리하고 기억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통 5에서 6시간 정도만 자도 피로를 푸는 수면이 될 수 있지만, 뇌 정보 처리는 피로 또한 누적될 수 있고 나중에는 경력의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일상생활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내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며 몸 안의 바이오리듬을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쉬지 않고 뇌를 혹사시키는 행위인 중독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하는 이런 것들은 내 피로를 누적시키고 본인도 모르게 찾아드는 중독 행위들을 스스로 느끼게 하며, 너무 많이 거기에 빠져 있지 않는지 노삼초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관리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나가기 바란다. 네, 39쪽까지 읽었습니다. 다음번에는 40쪽부터 나의 욕망이 나의 현상을 만든다를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오늘의 낭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마담 전라도 조마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